무릎 보는데, 야, 너무 크다. 자, 예제 1번 164페이지부터 오늘 문제 중심으로 하면 되지. 아, 그지? 아, 왜 기우네. 아이씨. 아이, 밑에. 자, 지난 시간에 이차함수의 식에 대한 형태 몇 가지 했지?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었어. 그지? 그래서 이거를 무슨형? 기본형. 그 다음에 표준형.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두 가지의 형태를 다 일반형으로 생각해줘. 근데 이제 기본형은 꼭 지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관련 식이 나왔을 때는 언제나 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게 일단 목적이다 그랬어. 근데 이제 식이 먼저 주어지고 그래프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 식 속에서 뭐 요구하는 어떤 조건을 구하거나 라는 내용과 더불어 거꾸로 그래프의 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식을 유도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의 조건 주어지고 식을 구하라고 할 때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이 원점이다. 꼭지점이 원점이다 그러면 기본 형식을 살펴봐라 이거야.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이 0,0이면 a의 값을 현재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조건 하나가 더 제시가 될 거라고. 그 조건 하나는 그 그래프 위에 한 점, 위의 점. 근데 이 위의 점이란 얘기는 그 그래프가 지나는 점 이라는 이 같은 표현을 쓸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랄까 p, q까지 썼으니까 a, b, c t, s다. 이렇게 위의 점 지나는 점 하면 얘는 무조건 식의 xy에다 대입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지수를 얻어내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이 원점이 아닌 경우, p, q다라고 하게 되면 표준형의 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지. 물론 이것도 지나는 한 점, 얘는 이 이차항의 개수 a.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지나는 세 점을 알려줘야 돼. 얘는 꼭지점에 좌표 주어질 필요 없잖아. 일반형을 이용하려고 할 때. 여기서 미지수가 몇 개 있어? 미정계수 3개 있지? 그럼 a, b, c의 관계식이 3개가 나오려면 x, y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값 조건이 3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세 점의 좌표가 제시가 돼야 돼. 지나는 점. 그러면 세 점이 주어지면 x, y에다 대입해서 a, b, c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연립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알파, 0, 베타, 0. 그 세 점은 세 점인데 그 세 점 중에 두 점이 이와 같이 y좌표가 0인 값 있죠? y좌표가 0인 경우는 이식보다 이식을 활용해서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점은 다른 t, s라고 줬을 때 이제 이차항에서 a를 구하면 되는 거고. 알았지?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어떤 꼴의 식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려줬지. 이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먼저 확인해라. 그래프를 그릴 땐 축을 먼저, x축, y축을 먼저 표시하니? 아니지. 이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통해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확인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뭐를? 여기에 해당되는 대칭축을 먼저 알아봐라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절편들?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지 y축과 만나는 점, 이런 점들 확인해서 체크하면 그 다음에 축을 표시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맞아?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식을 구하라는 조건이 될 텐데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표현들, 꼭지점의 좌표가 만약에 p, q다라고 얘기할 때 꼭지점의 좌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요.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어요.
축의 방정식이 x는 p이며 최대값이 q다라고 하면, 자, 축의 방정식 이렇지. 축의 방정식의 꼭지점의 x의 좌표가 똑같잖아.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x의 좌표가 p란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 형태란 얘기겠고, 그러면 이 자리에 해당되는 꼭지점의 좌표가 p, 최대값이 q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하나의 꼭지점의 좌표의 표현을 대신하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어지는 어떤 형식들이 말이야, 다양한 표현으로 제시가 됐을 때 그 표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기에 관련식을 얻어내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예제 1번에 그래프가 지금 꼭지점이 뭐라고? 1,2고 원점을 지난다 그랬지? 자, 그러면 꼭지점이 1,2, 꼭지점 주어졌어. 원점이 아닌 꼭지점 주어지면 무슨 형에다 먼저 식을 표현하자? 표준형. 그럼 y는 이 창의 수는 몰라. 근데 꼭지점 1,2가 나오게 하려면 식의 형태는 x-1의 제곱 플러스 얼마? 2. 그 다음에 a를 구하기 위해서 xy에다 00 대입한다 이거지. 00 대입한 y가 0이에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a 더하기 2예요.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다. 이게. 다음 두 번째, y축을 뭐로 한대? y축을? y축을 축으로 한대지 얘들아. 그러면 y축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지만 직선이야. 어떠한 직선이지? x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었단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 두 점 알려줬네. 마이너스 1,0, 2,3 이렇게 두 점 알려줬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직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니까 얘가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간에 여기에 y축이 대칭축이야. y축이 대칭축이야. 현재. 그러면 여기에 꼭지점 x의 좌표는 0이지. 근데 꼭지점의 y좌표는 모르지. 꼭지점의 y좌표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가 하나의 꼭지점의 형식을 표시한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왜 두 점이 알려줬을까? 이 식을 꼭지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설정하면 되잖아. 맞아?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럼 a하고 q라고 하는 미지수 몇 개 생겨? 2개 생긴다. 그것을 지나는 점 위의 점 대입해서 a, q에 관한 식을 2개 구해서 연립하라는 의미겠지. 그래서 첫 번째 몇 콤마면 마이너스 1,0을 대입하자. 자,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0은 a 플러스 q. a, q에 관한 1번식. 두 번째 2,3 대입하자. 그러면 y가 3이고 x에다 2 대입하면 4a 플러스 q.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해?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일단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얘는 3이고 몇 a야? 3a. 그래서 a 얼마? 1이지? a가 1이면 q 얼마예요? q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므로 식은 어떻게 돼? y는 a의 자리에 1 대입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야. 됐지? 오늘 축제는 성황리에 끝났어? 재밌었어? 성황리에 끝났는데 재미는 없어? 타 학교 애들 많이 왔어?
자,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y는 2x 위에 있을 때 얘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언제나 식이 주어지면 그걸 그래프의 어떤 개형으로 표시하도록 해봐. 그러면 축을 먼저 표시하지 말라고, 그지? 자, 이차항의 수가 음이니까 위로 볼록이야. 여기 대칭축은 일단 표현을 해놓자. 자, 대칭축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요거 마이너스 2x 맞니? 그 다음에 요거 1차항의 개수 플러스 뭐? 2k는 얼마? 0으로 놓고 이걸 x에 대해서 정리한 거. x는 k가 축이지. 이게 x는 k야. 그럼 여기에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k, 모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y좌표가 꼭지점이잖아. x가 얼마일 때? k일 때. 그럼 x에다 k 집어넣어서 꼭지점의 y좌표도 표시하자고. 그러면 x에다가 k를 직접 이 주어진 x에다가 대입해서 y좌표를 얻어보면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5예요. 하게 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게 꼭지점의 y좌표예요.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5예요. 됐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 다시 살펴봐봐. 이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2x라는 직선 위에 있대.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분명히 강조하는 건 어떤 도형에 대한 내용의 성질이 등장할 때 위의 점, 지나는 점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대입하는 거야. 어디다? x, y에다가. 그러면 x의 자리에다가 k를, y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어서 처리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5는 2k다 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 k가 는 2차 방식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요.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5는 0이니까 k가 뭐하고 뭐예요? 1 또는 5 두 개 나오죠? 무슨 값 구하래요? k 값을 모두 구하라. 자, 모두 구했지. 자, 어떻게 했어? 일단 식이 주어졌어. 그래프의 개형을 일단 표시해. 대칭축 일단 그려. 대칭축에 의해서 꼭지점의 x의 좌표가 표현되면 y좌표는 식의 x에다 대입해서 y좌표 얻어지면 되는데 어떤 뭐 위에 있다 지난다 그러면 무조건 대입하는 거야. 대입했더니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지수에 관한 식이 등장을 하는 거지. 과정 이해되니?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의 이 풀이법을 이해하고 직접 접근을 하는 연습해봐. 오케이? 민기가 즐겁지 못한가 보구나. 나도 안 즐거워. 너희들 그런 표정 지으면. 너희들은 무슨 선약이 없었어? 너희 둘이가 단짝이니? 둘밖에 없어? 친한 사이가? 어? 자, 이차 함수의 식이 이렇게 돼 있다라 할 때 a 곱하기 b에 이건 부호를 구하란 얘기야. 값을 구하란 얘기가 아니라 자, 이거 이 개수들에 관한 관련식에 대해서 부호 판정하는 거 지난 시간에 좀 연습했지? 기억나? 자, 첫 번째, 이 창의 개수 A의 부호는 간단히 확인된다. 위로 볼록이야. 음이지? 그래. 그 다음에 B의 부호는 말이야. B의 부호는 이 대칭축이 여기에 있어. 어디 있다고? Y축의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을 때 A와 B의 부호는 같다. 그래서 음입니다. C는 무슨 절편이요? Y절편의 위치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예요. 자, 됐어, 그럼. 얘하고 얘는 서로 같은 부호니까 서로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은 양이지.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다른 부호니까 서로 다른 부호끼리 곱하면 음이지. 그 다음에 A, B, C에 관한 어떤 연산으로 이렇게 더하기 빼기 돼 있을 때는
A, B, C의 각각의 부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A는 음이야. B도 음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B 양이야. 양이니까 양이 두 개니까 이건 당연히 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란 얘기야. 그 말은 x의 자리에 뭐를 표현했다? 마이너스 1을 표현했다. 이 말은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여기가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랬을 때 뭐야? 여기에 있는 y좌표. 이 y좌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y값의 부호야. y값의 부호가 현재 그래프의 위치상 어떻게 있어? x축 위에 있어. 고로 부호가 어떻게 돼? 양수다라는 얘기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거는 뭐야? 똑바로 말해. 0이지. 0이지. 이거는 뭐야? 0이지. 응? 0이지. 그지? 이거는 뭐야? 0이지. 그렇지. 왜? 얘를 뭘로 나눈 거야? 양변을 나누기 구한 거지. 근데 0을 9로 나눠봤자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일찍 끝내도 돼? 진짜? 아닙니다, 선생님. 좀, 아니야, 너희 끝나고 나 보충했어. 왜 그러니? 이상한 오해를 하게 돼. 선생님 불금을 잘 안 보내. 주말이 바쁜 사람이라. 주말에 수업이 많아서 수업을 많이 한 날은 자제하는 편이야. 겨울방학 때문에 선생님 수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좀 요청한 경우가 있어서. 자, 이 식을 x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이 식을 구하란 얘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동했다고? 평행이동했어요. 평행이동한 새로운 식을 표현해보세요라는 얘기야. 평행이동하더라도 그래프의 모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프의 모양 결정하는 건 이차항의 개수다. 오케이? 그러면 x축으로 이만큼이면요. 식의 x에다가 x-2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하면요. y의 자리에다가 y 플러스 1을 대신 대입하는 거죠. 그건 알죠? 그러면 이 y에다가 얘를 x 각각 얘를 집어넣으면 돼. 알았지? 근데 x에다 집어넣을 게 항이 2차항도 있고 1차항도 있다 보니까 어때? 성가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어떻게 해도 되냐면 y항에다가 y 플러스 1을 x의 항에다가 x-2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시 다 전개해야 되잖아. 상당히 성가시지?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잘못된 풀이는 아닌데 효율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이거지. 한 단계 더 앞서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일단 평행이동에 대한 식을 표현할 때는요. 이건 식이 무슨 형입니까?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이 편해요. 왜 그러냐면 y항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요. x항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표준형이 편합니다. 표준형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y는 해놓고 얘들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근데 얘 3은 1 더하기 2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 어떻게 완전 제곱돼? x 플러스 1에 제곱한 다음에 얼마 더해? 2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y에다 뭐 대입해? y 플러스 1을. 그 다음에 비록 가로 안에 있긴 하지만 그 가로 안에 x에다 뭐 대입해? x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은 원래 있었어. 더하기 2 해서 좌변의 항이 y만 남기면
얘는 가로 안에 x-1의 제곱이 되겠고 1을 넘기면 얘는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이게 더 편하겠죠. 자, 해놓고 뭐 물어봤어? 꼭 시험 물어봤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꼭 시험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몇 콤마? 1,1이다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대한 2차 함수에서의 표현은 무슨 형을 활용해라? 표준형을 활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야. 너희들은 오늘 온 대가로 센수학 숙제까지 안 해도 선생님이 한 번은 봐줄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혹시라도 안 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진 않을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 분명히. RPM 저거 1월달까지 다 끝내야지. 해야지 2월달부터 2학기 과정하고 이제 2학기 과정 2월달 동안 빡세게 나간 다음에 3월달부터 저기로 할 거야. 1품. 1등급이든 뭐든 하여튼. 자, 뭐라고 했냐면 X축의 위치관계. 얘들아, 위치관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위치관계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 아니, 도형에서 위치관계라는 용어가 나오면 뭘 물어보는 거다? 도형끼리 만난다, 안 만난다. 이걸 묻는 거야. 얘가 지금 2차 함수인데 얘는 어떻게 돼, 얘? 모양이 뭐야, 얘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이지. 그치? 그런데 무슨 축과의 위치관계야? X축과의 위치관계를 묻고 있지. 그럼 X축과의 위치관계, 그러니까 포물선이라는 것과 X축이라는 직선과 위치관계를 묻는 거야. 그러면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확인해 보아라 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때는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몇 개? 두 개지, 두 개. 얘는 교점이 몇 개야? 하나지. 얘는 교점이 아예 없지. 그러면 여기에서 2차 함수 포물선과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거든. 근데 결국 X축이라는 것은 직선의 방식으로 Y는 0이잖아. 그러면 Y는 0과 얘와 교점을 묻는다. 교점 얘기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식을 같다라고 놓란 말이야. 이렇게 놓으면 몇 차 방정식이요? 2차 방정식이요. 2차 방정식에서 얘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는 건 바로 무슨 식?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판별식이다. 얘는 두 개 있고 얘는 하나 있고 얘는 하나도 없는. 맞지? 자,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자. 일단 판별식은 9 플러스 4K입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얘가 0하고 같으면 하나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1, 2, 3번의 답은 다 끝났지. 1번의 답은 뭐야? K에 관한 1차 부등식 풀이지. 9를 2항해서 4로 나눈 거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면 되고 얘는 K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이면 되고 얘는 K가 어떻게 돼? 요거의 부동호 방향만 살짝 바꾸면 세 문제는 동시에 한 번에 풀리는 거지. 야, 얘들아, 이건 사실 중3 과정에서도 다뤘던 부분이기도 해.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중1 애들 지금 하고 있는데, 중3 과정 선행하는데, 이거 어제 했어, 어제.
자, AB 구하라. 봐.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지. 자,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X축과 교점이 몇 개 있대? 2개 있는데 X축과의 교점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란 얘기지. 그럼 이 마이너스 2하고 3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축, 즉 X는 0, Y는 0 하고 만나는 교점의 값이야. 결국 얘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다?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두근이라는 표현은 언급이 안 됐지만 두근의 의미가 표현된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두근 얘기 나오면 두근의 뭐뭐? 그렇지. 두근의 합을 구하면 1이지.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일컫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의 반대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A가 되고 고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며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이고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이거 분의 이거 얼마? B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간단히 뭐 A, B 구하면 되고. 곱한 거 얼마냐라고 물었어.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다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냥. 나 마이크 스피커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얘하고도 똑같아요. 지금 이번에는 방금 전에 지금 계속 똑같아. 뭐냐면 이차함수인 이 포물선과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묻고 있는 것처럼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직선은 X축이라는 직선이었는데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그냥 이 같은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 있지? 1인 직선과 얘하고의 만나는 위치관계를 확인해보라 한 거야. 똑같아.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이 1차 함수인 직선이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이렇게 되면 아예 안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위치관계를 물으면 만나냐 안 만나는 거야. 근데 만나든 안 만나든 일단 만난다는 가정 속에서 만나게 되면 여기에서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식을 같다라고 노는 거야. 그러면 결국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k하고 같다라고 놓게 되면 이건 그냥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내용이 되며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라는 것은 뭐야? 바로 교점의 개수가 확인하는 게 똑같이 판별식 0보다 크다. 판별식 0이다. 판별식 0보다 작다. 라는 조건 쓰란 얘기야.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자 얘들아. 근데 여기에 판별식 1차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의 판별식을 표현하는 게 낫겠고 4분의 D는 1차 계수의 반의 제곱 4의 반은 2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이거하고 곱해서 부호 바꾼 거니까 플러스 4 플러스 K예요. 얘가 0보다 크면 몇 개의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가 0이면 한 점에서 얘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지. 그럼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K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K가 마이너스 8이다. 안 만나는 조건은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라고 해서 결정하면 되겠다. 문제 또 똑같네. Y는 얘가 두 점에서 만난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이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 이거야. 만난다 그랬잖아. 만난다 그랬으면 일단 식을 무조건 어떻게 놓으라고?
식을 무조건 같다라고 놓고 정리하면 x에 관한 그냥 2차 방정식의 식으로 나타낸다. 이거 x의 개수로 묶으니까 a 플러스 3이 개수고 4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만나는 이 교점의 x의 좌표 있잖아. 만나는 교점의 x의 좌표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하고 2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이 만나는 교점의 x의 좌표가 이 2차 방식의 뭐라고? 두근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럼 또 두근 얘기 나왔으면 두근의 뭐? 합. 두근의 합은 1. 그걸 개수로 표현하면 이거분의 이거의 반대 부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고. 얼마죠? 마이너스 2. 개수로 나타내면 뭐예요? 4 마이너스 b. 그래서 b는 얼마가 되고? 6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아까 x축하고 똑같잖아. x축하고 만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뭐 다 끝났네. 자, 이거 얘기했네. x는 4에서 무슨 값? 최소값. 그냥 한자로 이렇게 할게. 보통 이제 m 이렇게 쓰거든. 왜냐하면 미니멈 그리고 라지 m 이건 최대값, 맥시멈 이거의 줄임말 이렇게 이해하거든. 근데 뭐 최소값 얼마라고? 3. 내가 얘기했다. 최소값, 최대값 얘기하면 그건 y 값이야, x의 값이야. x의 값, y 값이라고 그랬어. 무슨 값 얘기하면 알겠지? x의 값은 이름이 따로 없어. x의 값이라는 표현밖에 없어. 근데 y의 값은 있잖아. 최대값, 최소값, 함수값. 그 y의 좌표를 그렇게 대신해서 표현이 가능해. 근데 x의 값은 이름이 하나야. 자, 얘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야. 그런데 얘는 무슨 값 같니 그러면? 최소값 같지? 맞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밖에 없잖아. 그럼 최소값인데 그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지. 근데 그 x가 얼마일 때 최소래? 4일 때. 그럼 꼭지점 x의 좌표가 4란 얘기고 그때 y 좌표가 3이다. 이 얘기는 꼭지점의 좌표를 대신 알려준 거지. 됐어? 그러면 얘들아 꼭지점 가르칠 때 이 식은 무슨 형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어? 표준형. 그럼 표준형을 어떻게 표현해? 2차항의 수는 알고 있잖아. 어떻게 표현해?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3 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 식하고는 어떻다? 같다. 그럼 이걸 전개해서 얘하고 비교하든 얘를 완전 제곱을 고쳐서 얘하고 비교하든. 근데 얘를 전개하는 게 오히려 편하겠지. 상수들도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개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더하기 3이니까 19. 그리고 얘하고의 비교해서 a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b 얼마? 19.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대신한 표현. 자, 얘는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그러니까 최대값이라고 하겠어? 최소값이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2, b가 무슨 좌표다? 꼭지점 좌표다. 그러면 얘 완전 제곱식 표준으로 고치면 이 창의 수는 알고 있잖아.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일단 마이너스 붙이는 건 맞고 그 다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다. 얘 전개한 게 얘랑 같다라는 얘기지. 자, 얘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돼. a가 얼마니 그럼? a. b가 얼마야지? 할만하지?
이게 무슨 변역이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자, 봅시다. 선생님이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최대 최소값 얘기할 때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제한 변역 없으면 아래로 볼록이 여기가 최소, 여기가 뭐? 최대. 그럼 제한 변역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항상 그래프 그릴 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이 확인 후 그린 다음에 무슨 축? 대칭축을 표시하라고 그랬지, 대칭축을. 그러면 이 제한 변역이 대칭축의 바깥에 있는지,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때의 범위에서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값, 가장 위쪽에 있는 값을 확인 후 최대 최소를 결정하라고 했었어. 맞아? 그러니까 그래프에 개형만 표시하면 요거는 졸라 쉬워. 개형은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절대 개형을 그릴 땐 X축, Y축을 먼저 표시하지 말고 얘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자, 이거 대칭축 어떻게 될까? X는 1 맞니? 요거 2 앞으로 가서 2X, 요거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 그리고 니코로 0. X는 얼마? 1.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이제 제한 변역이 0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야. 그러면 0은 아무래도 1에 가깝고 4가 아무래도 멀지. 어차피 얘는 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는 눈으로 충분히 확인됩니다. 이 자리가 무슨 값 자리겠어요? 최소의 자리겠죠. 최소의 자리. 그러면 최소의 값은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되겠어요? 1 대입하면 되겠죠.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인 거지. 그런데 이 최소가 얼마래? 플러스 k. 이 최소가 얼마래? 마이너스 3이다 했으니까 k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그 다음에 이때 최대는 4일 때인 거 충분히 눈으로 확인되지? 선생님 0일 때가 더 높지 않을까요? 에이, 여기가 대칭축인데 0과 1 사이의 간격보다 1과 4 사이의 간격이 더 넓잖아. 그치? 자,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x가 4일 때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밑에 문제가 최대 갖고 하라고 했으니까. 됐니? 자, 그러면 여기다 4 대입하면 되잖아. 4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 K값 구했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 6이다. 라는 얘기야. 다음. 11번. Y는 마이너스 아우, 요 문제 중요한데. 이거에 무슨 값 구하래? 최소 값 구하래.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몇 차 함수야? x에 대한 몇 차 함수야? x에 관한 몇 차 함수야, 이거? 4차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4차 함수 설명 들었어요? 그럼 이게 4차 함수 문제로 풀으란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수분해 배웠어, 안 배웠어? 인수분해 하기도 전에 뭐 우리는 어떤 복잡한 식들이 공통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치환한다 그랬지. 한 문자로 고치면 편하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서 딱 보니까 어때? 얘하고 얘하고 같잖아, 식이. 같아 안 같아? 그래서 말이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얘를 한 문자 t라 하자 이거야. 알았지? 자, 그래 놨더니 얘가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얼마야? 7이지. 그럼 얘는 t에 관한 몇 차 함수? t에 관한 2차 함수네. 맞지? 그러면 얘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면 여기에 축은 어떻게 돼? t는 얼마야? 인성이가 이거 찾는 거 잘 모르나 보다. 아직 잘 몰라? 잘 몰라?
여기 상수항은 볼 필요 없어. 이건 필요 없어. 요 2 앞으로 가서 2ax 플러스 b를 0으로 할 때 x에 대해서 정리한 거.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요 t 앞으로, 2 앞으로 가면 몇 t? 2t 플러스 얼마? 4는 0. 그러면 t는 얼마? 알았어? 이게 뭐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을 쉽게 찾는 요령이야. 됐어?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값밖에 존재하지 않아? 현재 이 상태에서 무슨 값밖에 존재하지 않냐고. 최소값밖에 존재하지 않지. 그런데 무슨 값 뭐야 이거 최소값 구하라고 한 거야? 이런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는데. 그럼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니? t가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여기서 얘기한 x는 무슨 수냐면 실수의 범위야. 함수는 실수의 영역에서만 수를 얘기하거든. 그런데 자 봐봐. x는 실수거든 얘들아. 근데 얘를 t라고 치환했지. t라고 고쳤지. 그러면 x의 범위는 실수였지만 t의 범위는 모든 실수의 범위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x가 갖고 있는 범위를 t에 관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t에다가 그 제한 변형을 넘겨야 돼. 넘기는데 얘 봐봐. 얘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마이너스로 묶지. x제곱 플러스 2x 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돼? 플러스 1이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1 해줘야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에서 이렇게 고쳐져요. 그러면 이 자체가 x에 관한 2차야. 맞지?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지식이 안 보내 저거. 이거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인 거 알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범위는 뭐보다 항상 작아? y에 해당되는 범위는 1보다 아래쪽에 있지? 그게 바로 t가 취하는 범위야. 그러니까 여기에 t에 관한 2차 함수의 식으로 취환했지만 얘는 t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제한 범위 속에서만 그리는 거야. 다 그리는 게 아니야. 알아듣겠어? 치환하면 언제나 새로운 문자로 했을 때 새로운 문자에 대해 제한 변형을 옮겨줘야 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정석책에 공성대라는 저자가 그런 말 써놨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치환하면 뭘 남긴다? 제한 변형을 남긴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 범위만 그려요? 그러면 1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만 그리는 거야. 이 범위 내에서만. 알았어?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 묻는 거야. 그럼 최소값이 현재 얼마일 때야, t가? 마이너스 2일 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건 생각하지 않고 풀어도 답은 나왔었어. 알았어?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랬으면 여기의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일 때잖아. 그러면 답이 틀려져 버리잖아. 이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된 거야? 이 변역 안에, 이 제한 변역 안에 꼭지점의 이 범위가 포함됐기 때문에 답은 결과는 똑같지만. 알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거. 이거 별이야, 이거. 스타킹, 이거. 스타킹. 여기에서 t의 제한 조건을 반드시 결과 처리해줘야 된다. 이 제한 범위 내에서 t에 관한 2차 함수의 영역만 표시해줘라. 그래서 이제 끝났어. 이제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일 때 이제 최소값. 최소값은 당연히 y값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y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얼마입니까? 4 마이너스 8 플러스 7. 그래서 얼마? 3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차함수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꼭 언제나 x하고 y로만 문자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야. 문자는 뭐 x든 t든 뭐 전혀 상관없어. 응? 다음 활용이겠지 뭐 활용. 12번에 활용 문제. 활용 문제는 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변수를 만들어야 되지. 변수는 뭔가 구하라는 값이 존재하겠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철망 뭐 이렇게 둘러싸인 게 철망이 이렇게 있대. 이렇게. 이게 철망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지? 여기 담벼락 쪽에는 철망을 할 필요 없잖아. 이게 담인데 뭐하러 여기다 해. 설치할 필요 없지. 자, 그런데 이 철망의 길이가 얼마라고? 52m야. 52m. 오케이? 그런데 얘가 지금 직사각형 모양이잖아. 어머,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야?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떻게 했어? 그러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 합쳐서 얼마라고? 52야. 맞지?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할까? 그럼 여기도 x지.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이 넓이는 이 넓이는 직사각형이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 근데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 넓이를 y라고 하자. 그러면 넓이는 식이 어떻게 돼? x 곱하기 52-2x가 된다고. 됐지? 그럼 이거에 무슨 값 구하라고? 얘들아, 이거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2x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대칭축 어떻게 돼? 어? 13이지? 이제 가능해? 왜? 마이너스 4x 플러스 52는 0일 때 x는 13이거든. 52를 4로 나누면. 여기가 이제 최대지. x가 얼마일 때? 13일 때. 최대값. 귀찮지만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는 게 수월할 거야. 여기다 13 곱하기. 여기 13, 26. 26이니까 여기 26이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26은 13 곱하기 2잖아. 그럼 13 곱하기 13 곱하기 2지. 그럼 13 곱하기 13은 169지. 169에다 2 곱하면. 338. 그래. 그래서 338. 이게 최대다는 얘기지. 알았어? 그럼 x가 얼마일 때 최대야? 13일 때가 최대죠.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죠. 원래는요,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는 문자 x를 썼으면 이 x의 제한 변역이 있어야 돼. 근데 너희들은 제한 변역 고려하지 않고 했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데 최대 최소 활용 문제는 제한 변역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거든.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할 필요 없이 결과는 나와. 왜 그러냐면 봐라. 아래로 볼록이야. 제한 변역이 1부터 2까지 이렇게 등호 들어갔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면 최대 최소 등장하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여기는 최소인 거 확실하지. 근데 여기 1일 때 2일 때 어느 때가 최소냐 최대냐 라는 걸 알아 몰라. 등호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등호가 없어요. 제한 변역이. 왜 없는지 알아요? 이 길이입니다. x가 길이에요. 오케이? 그럼 길이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x가 0일 순 없지. 얘도 길이야. 얘도 뭐보다 커야 돼?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x의 범위는 26보다 작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등호 들어갈 수 없지?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얘가 등호 들어가면 얘는 0인데. 등호 있어 없어? 등호가 없어요. 언제나 최대 최소 활용 문제는요. 등호 없이 제한 변역이 설정돼. 그러니까 얘가 위로 볼록이야. 0부터 26. 그럼 0이 여기 있고 26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어느 때가 최소? 만약에 최소값 구하라고 최소값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값밖에 모른다? 최대값밖에 모른다. 알았어? 근데 이후에 이 문제는 이차 함수의 활용 문제로 안 풀어도 돼.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 이게 직사각형이지 얘들아. 이게 뭐라고?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언제나 정사각형 때가 최대야. 이 변의 길이가 일정하지.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 변의 길이가 일정하지.
변의 길이가 일정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는요, 정사각형일 때가 최대입니다. 참고로 얘기해 줄게요. 두 수를 더해서, 그러니까 이게 직사각형이야, 얘들아.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근데 x 더하기 y가 언제나 일정해. 언제나 일정하다. 이거 좀 줄일까? 6으로 이렇게. 그럼 이 넓이는 x 곱하기 y지. 그럼 이 넓이의 최대값이 되려면 x 얼마, y 얼마야 되느냐라고 묻잖아. 그러면 최대값은 9야. 얘도 3, 얘도 3일 때가 최대야. 왜 그런지 보여줄까? 얘 더해서 6이 되잖아. 6이 되는 경우 얘 1, 5 맞지? 얘 2, 4, 3, 3, 뭐 4 이거는 순서 바꿀 필요 없잖아. 어차피 곱할 거니까. 그럼 이렇게 곱한 것 중에 어느 게 최대야? 그치? 알았지? 그러면 얘하고 더한 게 언제나 일정하지? 일정이 안 일정해. 그럼 이 넓이의 최대는 얘하고 뭐 할 때라고? 같을 때가 최대라고. 그러면 같다라고 하면 52가 3x와 같을 때잖아. 안 그래? 그럼 x가 얼마 나와? 아이, 잠깐만. 3x 맞나? 이게 딱 반으로 하면. 이거 반이 26. 26의 반이 13이잖아. 아니야? 아니지, 참.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요거 참, 여기가 빠졌구나. 여기가 빠졌구나, 그지? 어쨌든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26이어야 되잖아. 그럼 26이려면 두 개 같으려면 얼마야 돼? 그러니까 13일 때 최대잖아. 그지?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이 같아요. 두 수의 합이 일정해요. 두 수의 곱의 최대는 어느 때라고요? 그 두 수가 같을 때가 최대가 된답니다. 됐니? 자, 그럼 숙제 어디까지인지 알겠지? 잘 들었니? 꼭 듣고 숙제들 주말에들 처리하도록 하고